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찾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네트워크로 학습하면 되겠죠. 이제는 네트워크가 확률의 분포를 학습하는 겁니다. 확률의 분포를.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트워크는 사실은 디터미니스틱해요. 디터미니스틱한 겁니다. 그러면 디터미니스틱한데 어떻게 이런 확률의 분포를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걸 우리가 코드라고 한다고 했죠. 뭐 이렇게 이런 뉴런들이 있을 테고, 각각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나 아니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얘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그 랜덤 베리어블 또는 랜덤 벡터가 되는 거죠. 이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여기는 우리가 넌리니어 매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것이 결국은 여기가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에서 시작을 했으면 매핑된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디스트리뷰션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이 맞긴 한데, 그것은 PDF 자체로 그 피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있고 로우 디멘전인 거죠. 어떤 여기서는 코드 벡터 또는 G라고 했고, 여기서부터 네트워크 자체는 디터미니스틱합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니스틱 매핑을 통해서 PDF를 꼬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가우시안이 이렇게 왔는데 이제 이것이 매핑이 돼서 다른 PDF로 매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좀 이제 이해가 안 가시,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트워크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PDF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죠. 라고 했죠. 이것은 모델의 probability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건데 인풋의 뉴런의 어떤 특정 베리어블이 디스트리뷰션을, 여기서는 뭐 가우시안이겠네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린 네트워크 자체는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이것은 트랜스포메이션과 매핑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Z가 하나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매핑을 네트워크가 배우면 이게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제가 원하는 모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은 뭐 유니폼이 돼도 좋고 가우시안이 돼도 좋고, 결국 우리가 딥러닝 또는 아티피셜 뉴럴넷이 하고 싶은 것은 매핑을 하는 거죠. 매핑. 디터미니스틱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우리가 원하는 PDF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PDF가 여기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서의 PDF와 근사해지면 이제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generate 한다는 것은 여기 이 모델이 근사하다면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샘플링을 할 건데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우시안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 그 값을 이렇게 넘어와서 이게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 네트워크를 forward propagation 나오는 것이 이 분포를 가지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네트워크는 이걸 배우는 것이고, 제너레이트를 할 때는 인풋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샘플링을 해서 그 하나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인풋이 뉴런이 많으면 각가가 전부 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우시안으로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가 거기에 맞게 학습이 될 테고, 이것이 유니폼이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르게 학습이 되겠죠. 저희는 어차피 프레임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이 오메가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나면 여기에다가 각각의 분포에 맞게 샘플링을 한 하나의 밸류가 나오겠죠. 하나의 밸류, 또 밸류. 그 밸류들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쭉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페이크지만 페이크로 제너레이트 된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의 probability와 근사한 모델에서 나오는 probability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네트워크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제너레이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트리뷰션에서 타겟 디스트리뷰션,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매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워드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로스 펑션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랑 트레인 모델하고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로스 펑션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거고 스토리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겐이라는 것은 최적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로스를 이렇게 디파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제가 추후에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좀 차원을 한번 차원이 실제로는 이제 랜덤 벡터가 될 테니까 차원의 이야기일 테고 역시나 제가 설명을 위해서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2D 정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2D가 아니라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유닛 가우시 2D가 맞네요. 유닛 가우시안이라서 제가 지금 노드를 2개로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분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위에서 보면 이제 이게 별 쉐입인데 위에서 보면 이런 이렇게 등고선을 그린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의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거에서 G가 있을 테고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넌리니어 매핑을 통하고 그렇게 돼서 어떤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베이직한 여기서는 가우시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 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냥 시각적으로 봤을 때 해서 이렇게 매핑이 될 테고 이것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True Data Distribution 하고의 차를 어떠한 형태로든지 로스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트워크의 세타 또는 웨이트를 학습을 하면 되는 거겠죠.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하이 디멘전의 이그샘플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학습을 하고 나서는 이것도 지금 같은 그림인데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서로 다른 발표 자료를 가지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거를 이렇게 다르게 여기도 지금 위로 보면은 어떤 가우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코드 벡터니까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심플한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거겠죠. 가지고 나서 디터미니스틱한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를 지나서 하나의 어떤 이미지의 아웃풋을 뱉어내는 거죠. 사실 이미지로 나오려면 훨씬 더 많은 그 코드 벡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한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딥러닝 네트워크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pproximation 하는데 그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simple distribution을 이렇게 그 매핑을 통해서 매핑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자체는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희가 PDF에서 보면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uncertainty를 다루기 위한 것인데 그렇지만 그 uncertainty를
표현하기 위해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uncertainty를 표현하기 위한 PDF는 디터미니스틱한 겁니다. 이 차이를 그러니까 이런 PDF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이게 샘플링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 샘플링이 되는 정도를 그 가중치를 이렇게 PDF의 정보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학문 자체는 uncertainty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지만 uncertainty를 표현하기 위한 PDF는 deterministic한 펑션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 디터미니스틱한 PDF를 모사하기 위해서 딥러닝 뉴로넷이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PDF 자체를 그 딥러닝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플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뭐 유니폼 또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매핑을 해서 다른 PDF로 바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했었습니다. 모델,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것과 데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지금까지 했을 때는 차를 로스 펑션으로 디파인을 한 다음 그것을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겐이라는 것은 좀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이 방향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깊은 이것을 이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파라미터라이즈 한 다음 그 모델들을 이렇게 하는 뭐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렇게 훌륭한 좋은 방법론들이 많습니다. 모델하지만 그 지금은 말하는 이 겐만큼 어떤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보면, 겐이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 모델 디스트리뷰션을 이 디스트리뷰션 모델링을 할 것인가가 관건인 거고, 겐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explicit한 density 펑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쓴다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density 펑션의 어떤 조합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그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지금 우리가 시작이 계속 probability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고민을 하는 거에서 계속 그 모든 이 겐 이전의 연구들이 가우시안을 쓸지 어떠한 모델을 쓸지 디스트리뷰션 자체에 고민을 했다면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떤 스토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게임 티어리, 게임 이론을 활용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좀 이제 지금부터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링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지금 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국은 여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density 펑션을 근사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지만 좀 다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펄슨이 있고 여기에 AI 기반의 어떤 머신이 있다고 하고 컴퓨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I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처럼 학습하고 사람의 지능을 갖고 싶은 거겠죠. 예를 들면 머신이나 컴퓨터가. 그러면 사람 같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이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 같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그랬을 때 튜링이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이 진정한 궁극적인 인공지능 AI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 반대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사람이 할 수도 있고 AI가 할 수도 있습니다. AI가 그랬을 때 만약 여러분이 그 답을 보고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고 하겠죠. 했을 때 받은 그 답이 AI가 제너레이트 한 답인지 사람이 한 답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없다면 그 AI는 진짜 같은 거죠.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튜링 테스트라는 건데 지금 뭐냐 하면
기존에는 AI가 정말 궁극적인 AI는 우리가 알고 있지 타겟은 사람 같아야 한다. 이 모델에 대한 probability는 그 데이터셋과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같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면 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AI가 뭐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인지도 해야 되고 뭐 사람처럼 생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자체를 고민을 하다가 지금 말한 이 자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PD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PDF의 존재는 저희가 논의를 하지만 그 explicit하게 density 펑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온 양쪽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이 아니면 사람이 구별할 수 없다면 density 펑션이 유사한 거겠죠. 좀 전혀 다른. 그래서 PDF로 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큰 브레이크트루가 생긴 거예요. 어떤 지금까지 논의했던 것에 어떤 그 박스의 그 어떤 테두리에 그 갇혀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가장 큰 핵심 아이디어이고 어떤 그 브레이크트루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튜링 테스트라는 것은 모델의 퀄리티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것에 샘플을 하는 거죠.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델이 샘플을 만드는데 indistinguishable 하면 진짜와 그러면 어떤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사람이겠죠. 구별자니까 어떤 구별을 하는 사람 네트워크가 지금 나온 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짜에서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indistinguishable 하면 정말로 이 A라는 AI가 사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걔는 전혀 다른 어프로치를 한다는 거. 지금 여기에 뭐 어떤 density distribution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indistinguishable 하려면 여기가 같아져야겠죠. 그리고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지 그 과정은 지금까지는 과정에 집중을 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그 A에서 온 것과 B에 대한 것을 구별할 수 없다면 A와 B가 유사한 것이고 그 말은 즉슨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A의 PDF와 B의 PDF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사해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네트워크로 구현을 한 것이 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겐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너레이트를 할 겁니다. 제너레이트를 한다는 것은 진짜 같은 샘플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지금 네트워크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제너레이트를 하는. 근데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막 만들어내겠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제너레이트는 리얼리스틱 루킹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만들어낼 텐데 리얼리스틱 루킹이 되려면 PDF가 비슷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해야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터에게 만약 제너레이터는 페이크 데이터를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만든 걸 보고 진짜와 너무 다르면 얘는 페이크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면 제너레이터로서는 페일한 겁니다. 그러면 경고를 한번 먹는 거겠죠. 디스크리미네이터에게. 그러면 제너레이터는 더 분발해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속이려고 하려면 페이크를 만들지만 정말 진짜 같은 리얼리스틱한 루킹으로 샘플이 만들어지도록 제너레이티브의 네트워크에 오메가가 업데이트 돼야 될 것이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디터미니스틱한 매핑을 바꾸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 데이터의 PDF와 모델의 PDF가 근사해지도록.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계속 와치를 하는 겁니다. 제너레이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제너레이터가 생성을 하게 되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이제 50%가 되어야겠죠. 반반이 되어야 될 겁니다. 초반에는 너무 쉽겠죠. 너무나 가짜 같을 테니까.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학습을 하는 초반에는 진짜도 보고 가짜도 볼 텐데 가짜를 가짜라고 얘기를 할 거고 진짜를 진짜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습이 되어서 제너레이터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 진짜 같은 리얼리스틱 루킹이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성능은 50%가 되길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제너레이트라는 네트워크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풀한다.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어떤 확률 분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게임 이론에 관한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지금 만들어낼 수 있게 네트워크를 두 개를 활용을 한 거죠. 이것이 걔네 가장 펀더멘탈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는 구현을 하는지, 어떤 뭐 네트워크를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뭐 로스 펑션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수적인 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셔야 될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